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 사이로 익숙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들 도윤이 평소보다 더 자주 수저를 내려놓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그랬듯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스스로 꺼내곤 했으니까요. 엄마,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윤의 말에 명숙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롯이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말은 예상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죠. 요리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명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그녀의 위치를 알게 된 후 도윤에게 접근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순수한 아들은 상처받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숙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이름은 윤채린인데 조만간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윤의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명숙은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명숙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은 나보다 현명할 거야.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선 불안함이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요리학원 홈페이지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기 보조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목소리. 아마도 윤채린일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일은 단순해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명숙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채린을 만나볼 기회가 생긴 것이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그녀가 정말 도윤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경영과 전략으로 회사를 키워온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현장 조사였을 뿐입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독특한 작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평생 고급 정장만 입던 그녀는 소박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윤채린이 운영하는 요리학원을 찾았습니다. 이력서를 꾸며 단기 보조 인력으로 위장 취업을 한 것이죠. 정명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본 적 없던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손에는 30년 넘게 만져보지 않았던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 네, 오셨군요.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메인 강사예요. 채린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상냥한 말투, 그리고 명숙을 학원 곳곳에 안내하는 세심함까지. 명숙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간단한 설거지와 뒷정리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학생들을 대할 때나 요리를 할 때 모두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명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반한 것도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숙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채린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지는 듯했죠. 특히 명숙이 잠시 주춤하거나 망설일 때 채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짜증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그릇들은 이쪽에 놓아주세요.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분명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냉랭함을 명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온 덕분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채린은 학생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종이 울리는 것처럼 경쾌했죠.
하지만 마지막 학생이 떠나고 돌아선 그 순간 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아침 8시까지 오세요. 채린의 말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말하는 듯 했죠.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통찰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숙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첫날부터 결론 내리기엔 이르지만 분명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숙은 채린의 진짜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대화를 나눴지만 둘만 남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기요, 뒷정리 좀 빨리 끝내주세요. 다음 수업 곧 시작하거든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시선이 스며 있었죠. 평생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봐 온 명숙에게 채린의 이중적인 면모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요리 시연대 앞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절한 미소로 천천히 하세요. 요리는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하던 채린이 주방 한쪽에서 재료를 정리하는 명숙에게는 좀 더 빨리 움직이실 수 없나요? 라고 재촉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채린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생이 떠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죠.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좀 더 일찍 오세요. 명숙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채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리 선생이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적인 면모가 보였죠. 특히 학원에 찾아오는 부유한 학생들에게 더욱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명숙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실수로 고급 식기를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채린은 그 학생 앞에서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라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떠난 후에는 아, 짜증나, 조심 좀 하지. 이게 얼마짜린데. 수강료 몇 푼이나 한다고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거야. 채린은 학생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위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우연히 채린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 대기업 회장 아들이래. 대박이지? 채린의 목소리에는 명숙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어두웠고 빗줄기는 요리학원의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명숙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젖은 신발을 닦고 들어오던 명숙이 현관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벽을 짚으면서 작은 소리를 냈죠. 그 소리에 수업 중이던 채린과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채린은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만요.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학생들을 향해 돌아보며 해맑게 웃었죠. 괜찮아요. 아무 일 아니에요. 잠시만요. 재료 더 갖다 드릴게요. 채린의 목소리는 마치 봄날의 새소리처럼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얼굴로 명숙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 좀 하세요. 수업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 명숙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보다 38살이나 어린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에게 타일렀지만 가슴 한편에는 묵직한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체리는 다시 수업장으로 돌아가기 전 명숙을 향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무리 단기직이라도 여기도 엄연한 직장이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체리는 수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학생들을 향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은 방금 전의 차가운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앞치마를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린의 이중적인 모습, 특히 자신처럼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분명 아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저녁 학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떠나고 명숙은 자신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주방, 반짝이는 싱크대, 완벽하게 닦인 바닥. 그녀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린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공간을 훑었고 입가에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듯한 그 표정을 명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뒷정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제가 다시 닦아야 할 정도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체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자신이 완벽하게 청소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정리했으니까요. 어디가 지저분한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명숙의 차분한 대답에 체리는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요.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요? 명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체리는 단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리고 그 대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자신을 택한 것이겠죠.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특히 제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명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은 학원에서 열리는 푸드 스타일링 클래스 시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체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고 학원 곳곳에는 꽃과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손님과 사진작가, 협력사 인플루언서들까지 와서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모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체리는 주방에 모인 스태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귀빈과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할 예정이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접시를 닦고 주방을 정돈했죠. 때로는 체린의 날카로운 지시에 움찔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음식 평론가, 그리고 몇몇 방송 관계자들까지. 체리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준비한 요리들을 꼭 맛보셔야 해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명숙은 주방 구석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채린의 변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채린은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었죠. 시식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채린이 준비한 요리들에 대한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채린은 그 중심에서 여유롭게 응대하며 자신의 요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해요. 딱 위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명숙은 큰 접시에 과일을 담아 손님들에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가져오려던 중 그녀는 손을 살짝 베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통증에 명숙은 움찔했고 그 순간 들고 있던 앞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앞접시가 깨졌고 그 소리는 순간적으로 조용했던 실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순간 채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명숙에게 다가온 채린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오늘 같은 날 왜 초를 치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선명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물건을 탓하듯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명숙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기능만 하는 도구처럼 여기는 듯했죠. 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채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열린 출입문에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빛으로 보아 이 상황을 지켜본 듯 했습니다. 도윤 씨, 웬일이에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채린이 아닌 명숙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명숙은 조용히 앞치마를 매만지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죠. 도윤 씨 어머님이세요? 채린은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하대했던 사람이 바로 만나려고 준비하던 도윤의 어머니였다니. 주변의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지켜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 근데 말이야,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 앞에서 나오는 거야.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채린은 몸을 떨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두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행동들이 모두 들통난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난 그저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채린에게 향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 씨,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그냥 오해예요. 저는 정말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채린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숙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도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그날 이후로 채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채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묻지 않았죠. 그저 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명숙은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도윤과 명숙은 처음에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청량한 된장국 향기가 둘 사이를 감싸 안았고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깨달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 명숙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내가 옳았다는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를 담담하게 전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일까지 하신 거였군요. 저를 위해서. 도윤의 눈에 맺힌 깊은 감사함을 보며 명숙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보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론 저도 사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겠습니다. 명숙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세상을 의심하고 불신하기보다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식탁엔 된장국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밥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음식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명숙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보조 인력이 되어본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명숙은 자신의 오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이 도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야. 그리고 진실한 관계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볼 때 시작되는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밥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빛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